춘천박물관에서 임시 개장 중인 어린이 박물관과 일상 속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까지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떠나면 좋을 만한 춘천의 나들이 장소를 소개합니다. 매년 벚꽃이 필 때면 어김없이 강으로 스며들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회귀하는 황어인데요.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이동하며 황홀한 광경을 연출하는 황어의 힘찬 몸짓을 만나봤습니다. 동요 방울꽃의 작사가 임교순 아동문학 작가를 아시나요? 원주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로 후배 문인들과 교사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80이 넘는 나이에도 지역 문학과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영원한 방울꽃 할아버지 임교순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내일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어린이날 행사나 나들이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자, 코로나19 확산세와 신규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요. 방역 당국이 이번 달 집중적인 방역 관리를 예고한 상태여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을 데리고 마음 놓고 외출하기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네. 어린이날을 완전하게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정선, 원주 등 강원도 일부 기관에서는요. 네. 출입 인원을 제한하거나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도 있으니까요. 무리한 이동을 자제하시고요. 집에서, 실내에서 안전하게 어린이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정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싱그러운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드디어 내일이면요. 네. 기다리던 어린이날입니다. 아. 용석 씨도 어린이날 때 좀 네. 많이 좀 기다리곤 하셨나요? 아, 그럼요. 일단은 뭐 선물도 이렇게 좀 부모님께 그쵸. 사주셨고 재미난 곳도 놀러 가잖아요. 네.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특히 그날만큼은 뭘 해도 혼내시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크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혼나기를 많이 그날만큼은. 평소에 하셨나 봐요. 평소에 뭐 많이 까불까불해서 혼나기도 했는데 그날만큼은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아, 최고네요. 맞습니다. 네. 요즘은 또 평소 같았으면은 뭐 네네. 여기저기에서 뭐 어린이날이라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굉장히 아쉽죠. 그럴 수 없어서 제가 그 아쉬운 마음 달래기 위해서 다녀온 곳이 있거든요. 놀면서 배우면서 또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곳 지금 소개합니다. 초록빛 싱그러움이 가득 느껴지는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가정의 달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날 어디 갈까 고민 많으시죠?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배우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하면은 산책도 하고 막 소풍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박물관에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네, 좋아할 만한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강원 지역 최초로 문을 연 춘천 어린이 박물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는 곳인데요.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 정식 개장이 아닌 임시 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은 핫플레이스로 등극!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소풍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놀이동산 이런 곳을 많이 가는데 네. 여기를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가깝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서 와봤어요. 호기심도 가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예, 즐겁게 어른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박물관 하면 조용하고 딱딱한 분위기에 왠지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어린이 박물관은 다릅니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선사시대 때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협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게임을 통해 수렵 활동을 이해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오, 잘하는데? 국립춘천박물관 본관도 있지만 여기는 좀 아이들이 체험하고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요. 말랑말랑한 찰흙으로 빚어보는 나만의 작품.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 그냥 노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기 체험은 어디에나 있는 흔한 것 아니냐고요? 이곳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자, 준비해주세요. 징. 아, 이건 뭘까요? 뭘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여기 스캔하면 여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그림이요? 네네 아세요, 은석 씨? 스캔은 알 것 같은데요? 아, 자, 직접 그린 아니, 그림이 잠깐만요. 영상으로 어떻게 집 바닥에 나오고 있죠. 이 되게 밖에도 움직이네요. 네, 굉장히 많죠.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더욱 오랫동안 남겠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춘천 공지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춘천놀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야외지만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이제 신나게 즐기면 됩니다. 걸으면서 여유를 즐기던 공지천 산책로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놀이터가 됐습니다. 크고 작은 체험 프로그램들이 무려 14가지!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아기자기한 물건들로 오고 가는 시민들의 눈길, 발길 사로잡는 시민 그림 마켓. 역시 시장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물건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춘천 시민들 누구나 나오셔서 중고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눠 쓰거나 아껴 쓰거나 그런 취지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런 마켓이에요. 혹시 이곳의 주력 상품은 무엇인가요? 주력 상품은 여기 친환경 3배 수세미하고요. 네. 요 자투리 천으로 만든 핸드폰 가방이에요. 그럼 오신 김에 이거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꼭 필요하신 어이구. 거예요. 맞춤이다, 맞춤. 장사 잘하시네요. 베테랑이시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가방이죠? 이건 핸드폰 넣는 거. 아, 제가 마이크 넣으셔도 되겠네요. 마이크 이렇게 아, 근데 정말 시작업으로 하셨잖아요. 정말 그 짜임새가 굉장하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이 백, 구매했네요. 핸드폰 가방에 핸드폰 싹 넣고 잘 어울리는데요? 옆으로 싹. 와우. 괜찮아요? 네. 패션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의 완성. 파이팅! 좋습니다. 파이팅! 자, 산책하러 나왔다가 뜻밖의 멋진 가방도 샀고요. 좋은 일도 했고요. 뭔가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죠? 이름하여 스타돈 만들기, 아주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기술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술을 익히면서 재미도 느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지식도 얻는 그런 놀이가 기술놀이인데, 보통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 쉬운 것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은 어른 흉내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요. 부족한 부분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도와주면 되죠. 그게 단계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복잡한 것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하는 중인데 어떠세요? 참여해 보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아이가 같이 어울려서 그냥 엄마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놀기만 해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공지천 하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페트병과 알록달록한 뚜껑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진 작품 같죠? 석사천 주변에서 모은 페트병을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모비를 만들어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 참 좋네요. 이거 위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거? 아, 너무 새롭고 요새 책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버리는 모든 플라스틱도 아니면 모든 쓰레기도 다시 뭐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또 시선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점점 다른 세대들도 점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에서 멋진 작품이 되는 순간인데요. 자연과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기 버려지던 물건의 새로운 변신이 또 있습니다. 만들기에 집중하는 가족, 도대체 뭘 만들고 계시죠? 이게 양말 목공이라 그래서 양말 만들고 난 그 짜투리를 버리던 건데 이제 재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컵받침도 만들고 크게 하면 저쪽에 해먹처럼 방석도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코로나 때문에 바깥 생활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는 좀 자주 했는데 이렇게 좀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린이날 행사 때 뭐 이럴 때는 많이 왔었는데 요 근래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다양한 체험들. 이번엔 또 어떤 걸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소원 모빌을 만들고 있어요. 소원 모빌이 뭐예요? 저희가 만들면서 소원을 빌면서 요거 모빌을 만들어서 저쪽에 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원 모빌 지금 만드시는 건데 어떤 소원 빌려고 하세요? 뭐 가족 건강이죠. 뭐. 가족 건강이요? 네, 행복한 거. 알록달록한 아크릴판을 실로 묶어 나만의 모빌을 만드는데요.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저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하나하나 정성껏 깨어봤는데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소원 모빌을 매달아 오색 빛으로 가득한 터널을 만들어 봅니다. 춘천 시민들의 소원으로 이루어진 터널인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석탄천에 산책을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 공간에서 공연도 하시고 시민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가족들의 신나는 5월을 만들어줄 다양한 행사들.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고 놀이가 배움이 되고 익숙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인데요. 날 좋은 요즘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보는 건 어떨까요? 네, 평소 자주 가던 곳에서 새로운 즐거움도 느껴볼 수 있고요. 또 놀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참 많이 맞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또 박물관이야말로 우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특히 내일은요, 더욱 많은 행사들이 열립니다. 뭐 마술도 있고요, 버블쇼도 있고요, 심지어 선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도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네. 춘천 어린이 박물관으로 오시는 걸 강추합니다. 그 춘천놀이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박물관 갔다가 공지청 가서 또 바로 놀고, 그렇죠? 그런 네. 재미난 맞습니다. 익사이팅한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 춘천 놀이는요, 또 5월 9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은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들이 더욱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요, 뭐 산책도 하시면서 뭐 즐기시면서 이 춘천 놀이 어린이날에 딱 즐기시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어린이들을 위한 이번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조설규 리포터가 호언장담하면서 동해 바다로 낚시를 떠났는데 아쉽게도 물고기는 구경도 못한 채 맞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낚시라는 게요, 뭐 네. 날씨도 그렇고 참 그럼요. 변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라는 말씀은 또 이번엔 또 뭐죠? 자, 지난번에는 날씨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강으로 떠났습니다. 과연 강에서 이번에는 그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지 지금 화면에서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설드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낚싯대를 들고 바다가 아닌 강에 왔습니다. 지난주 방송 보셨을 때 아니 제작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더 특별한 물고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불안한데? 참고로 힌트는요, 물속의 황금, 저처럼 블링블링한 그런 물고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있어야 되는데 함께 가시죠.
과연 의욕 충만한 그의 얘기대로 주인공 코빼기는 볼 수 있는 거겠죠? 맞겠죠? 할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꼭 오늘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동. 물속의 황금을 찾아 떠나보시죠.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양양남대천인데요. 여기가 바로 주인공이 그야말로 개락으로 많다는 소문의 진상지. 우선 상황 판단에 나선 담당 PD. 없다고요? 오늘도 황인가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 이틀 전만 해도 수백 마리의 황어들이 떼를 지어 바로 이곳에 있었다던데. 특별한 물고기를 떠나서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물고기를 떠나서 생명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빨리 생명체라도 우선 봐야지 좀 희망을 갖고 그 블링블링한 물고기를 찾아볼 것 같은데요. 우선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뭐가 튀는 것 같기도 한데. 하하, 지난주 모습이 겹쳐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바다에서 생활하다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올라오는 회기성 어종 황어. 3월에서 4월이면 하천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 황어가 올라오면 봄도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그런데 회기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주인공 연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잉어목, 잉어과의 물고기인 황어는 암갈색 몸체, 등과 배 쪽에 선명한 황색 무늬가 특징인데요. 반면 연어는 연어과에 속하며 등 쪽은 담청색, 몸 아래쪽은 은백색을 띠며 황어와 마찬가지로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쭉 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황어빛 황어 찾아 다시 한번 길을 떠날까요? 두 번째 스팟입니다. 우선 두 번째 스팟을 찾아왔는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래요? 제 황어 보셨어요? 황어요, 황어. 대답이 없으신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막혀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오산리 선사 유적지 옆에 하천으로 와봤는데요. 이곳 역시 평소 황어떼가 출몰한다는 곳.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천 공사가 시작돼 황어 그림자도 보기 힘든 상황. 애타는 제작진 속도 모른 채 출렁이는 구조물. 황어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네, 말씀 좀 물을게요. 그럼 지금쯤 황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황어가 안 올라가고 네. 저 남대천으로 많이 올라가죠. 남대천 갔다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없죠? 네. 없지 지금 다 올라가서. 다 안녕했나요? 황어가 숭어 딱 끝나면서 네네. 황어가 잠깐 들어왔었거든요. 아, 여기요? 네. 근데 지금 예년 같으면 유유히 흐르는 황어의 모천 남대천에 사진작가들의 발길을 묶어놓을 만큼 장관을 연출하던 황어떼가 지금은 부지런히 상류로 가버렸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물반 고기반을 넘어 사람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던 황어떼. 생명의 경이로움과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황금빛 물결은 어디 있는 거니?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지내는 황어. 산란기가 되면 본능적으로 하천으로 돌아와 수심 20에서 70cm 정도인 모래나 자갈바닥에 알을 낳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 황어가 좋아한다는 또 다른 핫플레이스. 그래도 강릉 영곡천에는 황어떼의 장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도착한 곳은 연곡천 하구. 낚싯대까지 챙겨 들고 나온 조설규 리포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릉의 영곡천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강한 바람을 뚫고서라도 꼭 낚시에 성공해서 황어를 잡도록 바람이 하지 말라. 바람이 못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어 가자. 의욕은 일단 100점. 또 내일 새벽까지 영동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강가에 서서 낚시 채비를 하는 조설규 리포터. 아니 뭘 잡겠다고 저러는 건지 참 모르겠네. 저런다고 황어가 나 찾아요 하고 나올 리 만무한데 봄바람에 눈이 녹고 강에 물이 넘쳐나면 황어는 펄펄 뛰고 어부들은 바쁘게 그물을 친다는 속설은 그야말로 속설에 불과한 것인가? 저런 걸 헛스윙이라고 하던가? 아이고 애쓴다 했어요.
세찬 물살을 가르고 황어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지막 몸부림. 안 돼. 여기선 안 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바람을 맞으면서 할 만큼 최선을 다했거든요. 뭐 용왕님이 오시든 산신령님이 오시든 이거는 안 돼요. 오늘 여기서의 황어 낚시는 힘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의미를 두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뭐 제 잘못도 있죠. 예, 제가 왜 하필 이때 왔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두 군데 다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군데, 우리의 희망인 한 곳이 남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갔는데도 없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황호는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는 꼭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죠. 황어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경치가 우선 예술입니다. 오늘 특별한 물고기를 만나기 전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잠깐 발길이 멈춰지는데요. 이곳에 꼭 황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해 보시죠.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허허, 설마! 거대한 바위로 가득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들, 혹시 소원을 비는 걸까요? 양양에서 강릉으로, 다시 강릉에서 양양으로 되돌아와 신라 같은 희망의 끝에서 마주한 그것은 바로 오 마이 갓! 와, 맞는 것 같아요. 와, 어머니 혹시 이거 황어 맞나요? 네. 아, 이거 맞아요, 황어? 이젠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신기루와도 같던 황어의 실체. 마지막 보루였던 양양의 한 사찰에 황어가, 그것도 때로 모여 있다니.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거 황어 맞죠? 와, 황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지금 양양 남대천에 이어서 저희가 강릉의 영국 떠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황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좁은 물길과 강한 유속을 버티며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어처럼 기필코 만날이란 오기 속에 찾아 헤매고 헤맨 끝에 마주한 황어떼의 향연. 보기만 해도 황홀경. 와, 진짜 아름답네요. 이게 뭔가 정말 그냥 황금빛이면은 약간 그냥 황금빛이네 이러지만 뭔가 이게 유형을 하면 할수록 반짝반짝이면서 정말 블링블링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때로 다니네요. 오늘 제대로 찾아왔네요, 진짜 황어. 목숨을 건 긴 여정. 미끄러지고 찢겨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는 황어의 거침없는 몸짓.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 고향의 물냄새를 찾아 돌아온 황어의 삶은 그래서 더욱 황금처럼 소중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고맙다, 황어야. 진짜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네. 양양 갔다가 강릉에서 정말 황어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실패인가 했는데 막판에 정말 무더기 때로 만났잖아요. 참 속이 다행이네요. 다 시원했습니다. 네. 네네. 사실 황어가 4월 말까지 강릉 연곡천이나 양양 남대천에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네. 조금 일찍 상류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에 또 황어떼를 만나서 참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렇게 많은 황어떼는요, 저도 처음 봤는데 신기하기도 하면서 나도 한번 보러 가야 되나 싶기도 해서 저도 내년 봄에는 꼭 우리 황어떼 만나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 소통 채널인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 소식입니다. 오늘은 경남 합천으로 떠나볼 텐데요. 경남 합천에 가면요, 이 쇠고기를 이 재료로 한 네. 별미들이 있는데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냉면, 갈비탕, 그리고 불고기. 불고기까지. 예, 어떤 맛일지 아. 사실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기는 진짜 씹는 것도 없이 그냥 쑥 넘어가요. 살살 녹는 고기 먹고 맑은 국물로 입가심. 시원하다. 어떻게 먹어도 진리인 소고기. 부드럽게, 시원하게, 아삭하게 맛보러 갑니다. 수려한 풍경과 함께하니 뭘 먹어도 맛있을 합천군. 이곳에선 소고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저는 오늘 날씨가 더워서 냉면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이 집 육수는 다른 일반 냉면하고 다르게 새콤달콤이 약간 덜하긴 하지만 되게 진하고 맛있고 고명으로 또 육전이 올라가니까 또 하루 종일 좀 든든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생각나서 왔습니다. 냉면 전문점답게 냉면이 최고이지만 갈비탕도 못지 않고 여기에 곁들여 먹는 메뉴도 아삭한 식감의 숙주 불고기 한 판도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 메뉴에는 소고기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면은 사골 베이스로 사용하고 갈비탕은 스페어립을 사용하고 숙주 불고기 한 판은 엎진살로 맛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추워도 더워도 생각나는 냉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면발과의 밀당을 위해 삶자마자 찬물로 샤워를 해주는데요. 인근에 진주냉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주냉면은 해물 육수를 내어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사골 육수 베이스로 육전을 듬뿍 올려서 냉면을 내고 있습니다. 물냉면 영혼의 라이벌, 매콤 새콤한 소스를 한 바퀴 두른 비빔냉면도 빠지면 섭섭하죠. 목심을 사용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육전은 물냉, 비냉 모두 잘 어울립니다. 시원하다. 또 다른 시원함. 뜨끈한 국물을 원하신다면 갈비탕 드세요. 6번 정도의 과정을 걸치는데 1차적으로 핏물 제거를 한 다음에 찜통에 넣고 한 90분 정도를 가공을 합니다. 90분간 푹 고운 뒤 고기만 따로 건져내서 한 점 한 점 기름을 제거하고 다시 또 고우고 식히길 반복합니다. 이런 지극정성으로 맑은 국물과 사르르 녹는 고기가 들어간 갈비탕이 완성되는데요. 이 집만의 맛 포인트 또 하나. 은근한 향으로 감칠맛을 더해주는 느타리 버섯이 들어갑니다. 한술 뜨면 멈출 수 없는 국물, 또 든든한 고기가 가히 환상적입니다. 국물은 조미료도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요. 조미료 맛 안 나고 되게 깔끔하고 잘 넘어가고 고기는 진짜 씹는 것도 없이 그냥 쑥 넘어가요. 아삭아삭 씹는 맛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별미. 육즙이 뛰어난 일명 우삼겹 엎진살과 숙주가 만났습니다. 적당한 단맛과 담백한 맛으로 밥 한 공기 뚝딱 합니다.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깔끔한 맛이 가지고요. 너무너무 입에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입에 딱 맞아요. 늘 기대하고 왔지만 늘 기대 이상이었고 또 맛도 또 맛있고 정갈하고 그냥 돈이 안 아까운 집. 항상 겸손하게 노력하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합천에서 냉면과 갈비탕이 생각나시면 저희 가게에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변신 가능한 소고기. 부담 없이 골라 먹고 싶다면 냉면으로, 갈비탕으로, 그리고 불고기로 맛보세요. 혜윤아, 유경아, 소미야, 주성아, 주영아, 주윤아, 할미가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8에 나왔어. 우리 주윤이 축구 열심히 해서 훌륭한 축구 선수 되거라.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평생 아이들만 짝사랑하면서 살아오신 지역의 문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아동 문학가이자 교육자로 많은 후배 문인들과 또 교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인데요. 80이 넘는 나이에도 아동 문학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 임교순 아동 문학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아마 이 노래 들어본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익히고 배웠던 동요 방울꽃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아동 문학가 그리고 영원한 방울꽃 할아버지 임교순 작가님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원주 혁신도시 주인공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아동문학의 대가 임교순 작가님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실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린이들의 영원한 방울꽃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여기 뭐 시도 걸려있고 다양한 글들이 막 걸려있어요. 아담하면서도 소탈한 모습의 서재는 방울꽃 할아버지의 평소 모습을 짐작해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을 만나뵌다고 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제가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성함 임교순, 강원도 횡성 출신이시고요. 1957년 춘천 사범대를 졸업하시고 횡성 용둔초등학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후 1966년 세안신문 현상문예 동시 부문에 당선, 1971년 동화 연못 속의 동네가 국내 일간지가 주관하는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하시게 됩니다. 이후 선생님의 대표작인 방울꽃, 김소위와 노루 등 500여 편이 넘는 동시와 동화를 집필하시고요. 수상 이력도 어마어마합니다. 현대 아동문학상, 강소천 아동문학상, 강원문학상. 선생님께서 43년 동안이나 교직에 몸담으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아동문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예, 있죠. 분명히 있죠. 초등학교니까 봄 소풍을 갔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나무가 피나요. 그래서 그 피나요 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아름답게 어린아이에 대한 문학을 평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거기서 갖게 됐죠. 3번씩이나 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낸 게 연못 속의 동네. 연못 속의 동네가 투영되어 있는 그 속의 아이들 이야기죠. 그게 당선되면서 일약 71년도에 동화 작가로 전국 무대에 서게 됐어요.
야, 진짜 언제 들어도 이 마음이 동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노래인데요. 아, 정말 이 방울꽃, 명작 방울꽃 노래. 선생님, 이 노래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부모네들이 봄철이면은 전부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오죠. 그 산나물 뜯어오는 그 속에다가 은방울꽃이라든지 뭐 개불알꽃이라든지 이런 꽃을 같이 나물과 함께 꺾어가지고 가져오신 그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배가 고파도 참고 그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그랬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음악 책에 수록이 된 후 지금까지 이 교과서에 들어 있어요. 깊은 산 속에 조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아, 선생님도 잘 부르시는데요. 저희 불러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쓰셨는데 그중에서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접 휴전선 근처의 학교를 지원하기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 분단 조국에 대한 그 분단 조국의 어떤 그 비운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그 휴전선에서 그 노루를 보호해주고 그 김소희는 그 노루 눈에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단의 현실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생명을 노래한 동화 김소희와 노루로 그는 1976년 현대 아동문학상을 수상합니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동심을 노래하는 임교순 작가. 아이들을 향한 짝사랑은 지칠 줄 모르는데요. 꼭 초등학교 앞에 8시 반이면 가세요. 요 위에 있어요, 동네에.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그 애들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고. 선생님은 되게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시공부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문단에 등단한 지 지금 몇 해 됐거든요. 봉숭아 꽃물, 어릴 적 내 손톱에 빨간 봉숭아 꽃물 들여주던 이모. 14살 어린 나이에 민며느리로 시집간 이모는 꽃잎 같은 고운 얼굴 내 손톱 위에 반달처럼 새겨놓고 어느 날의 환상 임교순 동토의 유목민 낙타처럼 인간 삶의 짐을 싣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엎어진 절망과 부자유. 교사 출신 아동문학가로 평생 아이들의 꿈을 노래해온 임교순 작가. 퇴직 후인 원주 문인협회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며 지역 문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요. 인재 양성과 아동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제 문학을 위해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저도 선생님께 이제 동화를 지도받았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통 뵙지를 못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시다가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아동 작가로서 우리 어린 귀여운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나길 바라시는지. 인성교육 면에서 우리 아동문학도 아이들의 인성을 잘 키우기 위한 또 그 꿈을 잘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로 작품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근데 정말 처음 들어요. 그래요? 너무 학교에서 생경합니다. 많이 배웠었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그래요? 이 작사가 임교순 작사가님이셨다니 아니 저 아. 방울꽃 노래 들으면서 참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네네. 등단 이후 지금까지 집필해 오신 작품들이 500여 편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작품들을 꾸준히 내어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이 이 내놓으신 작품들을 읽은 우리 아이들이 예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자, 제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많이 들었네요. 들어본 멜로디죠? 많이 불렀던 멜로디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임교순 작가님의 그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인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들어온 사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권희님이 주셨네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유성 매직 세트를 선물로 받았던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첫 번째 소식으로 우리 진영 씨께서 어린이날 어떻게 놀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아까 소원을 적으셨잖아요. 아, 그쵸. 그래, 어떤 소원이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아, 진짜 비밀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어머, 못 믿으세요? 못 믿으시는 눈빛은. 왜 그러세요? 진짜, 어우, 우리 임교순 선생님 노래는 한번 다시 해주세요.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 아, 너무 좋은 멜로디 아닙니까? 이걸로 좀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네, 네, 만나볼게요. 네. 지윤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죠. 빨리 코로나 종식되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직 아이들이니까 저도 미래겠죠? 좋습니다. 빠르게 네, 다음 소식 보여주시고요.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윤맘님께서 또 보내주셨고요. 양양 휴휴함 가면 황어 때 볼 수 있어요. 신기하게 물려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정말 저렇게 많은, 저기 황어 때는 물론이고 네. 저렇게 많은 물고기 그냥 처음 봤습니다. 알을 낳기 본 적 위해서 있으세요? 거슬러 올라가는 황어를 보신 적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본적 저는 있어요? 뭐 송사리 때는 봤어도 엄청 나더라고요. 황어떼가 네. 그렇게 있다는 거는 뭐 상상. 그러니까요.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네네. 다음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지윤맘님이시네요. 네. 제 나이 50대 후반인데도 아직까지 부를 수 있는 동요가 방울꽃인데요. 아, 진짜요? 작사가 임교순 선생님이시군요. 네네네. 정말 훌륭하신 분 같고 감개무량합니다. 자, 바라라 방울꽃이 혼자. 죄송합니다. 아, 오늘 방울꽃 제대로 배워갑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노래가 예쁜데다가 일단 가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계속 부르게 되고 맞습니다. 용석 씨처럼 딱 들으니까 생각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것 들으니까 같아요. 생각이 확 네, 나네요. 맞아요. 네, 두 분이 노래를 좀 잘 불러주셨어야죠. 그러니까. 다음 사연 네. 보여주세요. 예. 자, 다음 사연은요. 김일하님께서 주셨습니다. 와, 세상에 황어떼가 엄청나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역시 생방송 강원 365의 알찬 정보. 강원도민은 강원 365가 찐입니다. 진,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우리 진영 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자, 제가 어린이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내일만큼은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비록 성인이지만 마음 많은 어린이로 돌아가서 이 춘천놀이든지 아니면 춘천 어린이박물관 가셔서요. 기가 막힌 어린이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날이고. 네. 사실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래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실외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요즘은 실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아이들 하면요. 네. 에너지가 정말 넘칩니다. 하루 종일 뭐 뛰어다녀
다녀도 지치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집안에 있다 보면 고데기, 헤어 드라이어 같은 전열기구 열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요즘은 또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일명 홈트족이라고 불리는데 이분들이 집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구들이 집에 많은데 이 홈트레이닝 기구들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흉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강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다치게 되면 그 강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어른들이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은요 어린이날 특집 방송 관계로 하루 쉬고 저희는 네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